안녕하세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소입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 교재 20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청구 원인에 대한 작성, 지난주에 청구 취지 또 청구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청구 취지가 소장 결론에 판결해 달라는 그 법원에 구하는 결론이죠. 청구 취지가 그러한 거고, 청구 원인은 여러분들이 그 소송을 하게 될 때 청구하게 되는 어떠한 그 법률적 관계, 또 그 피고 원피고 간의 어떠한 사실관계,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발생한 원인이라든가 내용 등을 이렇게 쭉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유물 청구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그러니까 내가 경매에서 낙찰 받은 후에 피고에게 연락을 했으나 피고가 계속 묵묵부답 내지는 협의가 되지 않아 서로 계속 그 지분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공유물을 분할해 달라는 이러한 청구를 법원에 내게 되었다. 이러한 그 전후 사정들을 쭉 그 말씀을 서면으로 써서 재판부에다가 제출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압류 내지는 그 가처분 같은 본안 소송 아닌 그 보존 처분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할 때는요, 청구를 신청 취지, 신청 원인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걸 잘못 쓰시게 되면 재판에서 각하당할 수 있어요. 상대편이 청구 취지 쓸 자리에다가 신청 취지라고 쓴다든가 청구 원인 쓸 자리에 신청 원인이라고, 이런 실수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컴퓨터 상에서 같은 그 파일에 다운받아 가지고 그걸 지우지 않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초창기에 한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 각하를 당했습니다. 그 본안 소송을 하다가 청구 취지 쓰는 자리에다가 신청 취지라고 썼고요. 청구 원인이라고 쓸 자리에 신청 원인이라고 쓰는 바람에 그러한 일이 좀 일어났으니까 여러분들 꼭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가지고 한 번씩 체크하는 그 소장을 제출하실 때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 뭐 등기를 말소를 구한다, 매매 대금을 청구한다, 또 약속어음을 청구한다,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본안 소송을 할 때 어떠한 그 원인을 쓰는지 여기 앞에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매매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원피고가 언제 어떤 물건을 얼마로 정해서 지불하기로 했다,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쭉 쓰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 내용은 제3자인 판사님이 보기 때문에요, 재판부에서는 그 제3자이기 때문에 정확히 써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부족하게 되면 내가 청구하는 원고가 오히려 손해보게 돼요. 그래서 원고가 계약 내용에 따라서 물건은 줬는데 피고가 대금을 주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 대금과 그 지연이자까지 손해금으로 이렇게 청구를 한다. 이런 내용을 쭉 쓰시는 거고요. 약속어음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고가 언제 발행했다,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뭐 약속어음 공증도 있을 거고, 뭐 어음 발행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 원고는 이렇게 그 약속어음을 받았다, 제시했는데 거절을 당해서 그래서 이 약속어음 금액하고 법정이자를 연 15%의 법정이자를 구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그 청구 원인에 대해서 쓴 거고요. 청구 취지에 쓰는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 지금 208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첨부 서류에는 그 소장 부본, 송달료, 법인 등기부 등본,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 소송대리 및 소송위임장 같은 그 소송에 필요한 이러한 그 증거 서류 말고 이러한 제출 서류들이 있어요.
이런 제출 서류들을 여러분들이 꼭 첨부 서류라고 해가지고 내셔야 되고요. 작성 연어를 쓰고 간인도 하면서 제출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간인이란 거는 1페이지, 2페이지 소장에 각 페이지 사이에다가 찍는 거예요. 사이 간자니까 사이사이에 찍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공부할 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현물을 구하는 경우에 청구 취지, 또 가액 분할을 구하는 경우 가액 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별지 목록 기정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서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는 2분의 1, 피고에게 2분의 1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이러한 청구 취지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 현물 분할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별지 목록 기재에 도면 표시 1, 2, 3, 4, 5, 1을 각 점을 순차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2분의 1을 제곱미터를 써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00제곱미터를 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청구 취지 이렇게 현물 분할을 하는 경우와 또 가액 분할을 하는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 가지고 청구 취지를 써야지 이러한 내용들이 주문에 판결문에 적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매매대금 청구 소장이죠. 여기 보시면은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런 형식으로 꼭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신청이라고 쓰시게 되면요. 이게 신청 사건인 경우에는 신청 취지, 또 신청 원인이라고 쓰셔야 돼요. 이게 글씨가 아니라 그리는 겁니다. 잘 안 그려져요. 여기 지금 요 툴에서는. 그래서 이런 청구 원인들은 약정으로 매도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쓰시는 거예요. 입증 방법에 이렇게 갑제 몇 호증, 첨부 서류가 있으면 여기다 첨부 서류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갑제 1호증 이런 거는 원고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작성 여기 하든지 사인하시면 되고 여기 작성 연호를 표시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장 매매대금 청구까지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교재 211페이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변론 준비를 하는 내용이고요. 별지 목록 부동산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청구 취지 얘기하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현물 분할을 하면 별지 목록 부동산, 기재 부동산, 또 가액 분할하는 경우에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유물 분할 소송과 같이 부동산을 이렇게 대상으로 한 청구인 경우에는요,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집합 건물 내지는 이렇게 복잡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토지같이 주소하고 내용만 있는 경우에는 청구 취지에다가 그냥 바로 표시해도 괜찮은데 여러 가지 건물도 있고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집합 건물 같은 데는 넓이, 용도, 몇 층인지 몇 호인지 이렇게 정확히 한마디로 청구 취지에 써가지고 정확히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목록 부동산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A4 용지에다가 주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청구 취지에 쓰는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예를 들어서 소송 비용은 피고에 부담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선내 가 부분을 연결하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별지 목록 같은 경우에는요, 부동산의 표시, 주소에도 이제 도로명 표시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등기부등본을 보시면은 거기에 갑구나 표제부에 써 있는 내용들을 이제 쓰시는 거예요.
부동산 표시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조 지붕 12층 아파트다. 1층에는 몇 제곱미터 쭉 쓰시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표제부에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쭉 쓰고 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따로 A4 용지로 만드셔야 되고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렇게 쓰시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등본을 여러분들이 베껴서 쓰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입증 방법 표시에 조금 전에 보면 여기 입증 방법 있지 않습니까? 입증 방법은 결국은 증거예요. 입증. 증이 이제 증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증거입니다, 이게. 갑 1호증, 갑제 1호증 이렇게 써 있어요. 갑제 1호증이라고 써 있고, 피고는 을제 1호증 이렇게 씁니다. 여기 보세요. 갑제 1호증, 을제 1호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갑제 1호증 원고가 낸 거죠. 가압류나 가처분 사건 같은 신청 사건은 앞에다가 소자를 붙입니다. 소갑 제1호증, 소갑 제2호증. 우리가 입증이란 거는 보통 본안소송에서는 여기 입증이라는 말을 쓰고요.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소명이라고 씁니다. 소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소갑 제1호증 신청사건 가압류나 가처분이 소 앞에 소가 붙는 이유가요. 소라고 붙는 이유가 바로 이 소명입니다. 입증이 아니고요. 그래서 소명이라고 쓰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는 입증, 가압류 가처분에서는 소명이라고 쓴다. 근데 뭐 두 개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서류라든가 소명자료, 증거서류라고도 하고요. 소명자료를 갑제1호증, 소갑제1호증 이런 문구로 기재해야 되고요. 첨부한 서류에도 도장을 이제 새겨서 이렇게 넣습니다. 갑제 1호증 이런 도장은요, 법원 앞에 가시면, 법원 앞에 문구점에 가면요, 뭐 한 5,000원 정도 하는데 네모나고 긴 갑제 1호증, 소갑제 1호증 찍는 이 도장이 있습니다. 뭐 없는 분은 그냥 글씨로 내는 제출 서류에도 꼭 표시해야 됩니다. 도장이 없으시면요, 그냥 글씨로 써도 되고요. 볼 수 있도록 제출한 서류에는 꼭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전자소송을 하시는 분들은요, 자동으로 하단에 번호가 매겨집니다. 전자소송 할 때는 증거서류 거기에다가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표시 같은 거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법원에 가서 소장을 제출하거나 또 우편으로 발송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도장을 찍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소장을 만들 때도 규격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목 같은 경우에는 뭐 20포인트를 쓴다, 본문은 12포인트를 쓴다, 또 글씨는 휴먼 고딕체는 제목을 쓰고 휴먼 명조체는 본문에 쓴다, 뭐 이런 규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민사소송 규칙에 소송 서류는 A4 크기로 하고요. 위로부터 45mm, 뭐 왼쪽 오른쪽에는 20mm, 아래는 30mm 여백을 둔다.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이상을 준다. 줄 간격은 200% 이상으로 하도록 한다. 뭐 준비서면 분량도 뭐 30쪽 이내로 한다. 가독성 있게 판사님들이 눈이 서류만 하루 종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독성 있게 이런 것들을 좀 보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대부분이 전자소송 하시게 되면요, 이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운을 받으시게 되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가면요, 나홀로 소송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다운 받으시면은 그 양식들이 다 있어요. 그 소장 양식들이. 그러면 제목은 20포인트, 뭐 12포인트로 돼 있고, 원래 그렇게 돼 가지고 그 다운받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대충 아시고요. A4 용지로 한다. 그 민사소송 규칙에 소송 서류는 A4 용지로 한다. 위에서부터는 45mm, 4.5cm 띈다. 아래에서는 3mm, 30mm, 그러니까 3cm를 띈다. 오른쪽, 왼쪽은 20mm. 그러니까 위에 45, 오른쪽, 왼쪽은 20mm, 2cm, 4.5cm, 2cm, 밑에는 30mm, 3cm를 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목은 20포인트로 하고, 본문은 15포인트로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민사소송을 하면서 이런 글들을 여러분들이 쓰는 이런 요령들입니다. 자, 잠깐 그 공부하는 우리 그 지분경매 밴드 소개할게요. 여러분들이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경매 이렇게 치면 노란 요런 그 바탕화면에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요 밴드가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그 지분경매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특강이 있어요. 이번 달 2월 26일 지분경매 특강이 2월 26일 날 있습니다.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요. 교대역,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010-3033-9074 홍범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하시고요. 골든 캔버스에 우리 여기 참가 비용이 5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분경매하고 채권 양수도 기술, 또 대위권, 대위변제, 금융업자 되는 또 후순위 대출로 부실채권 만든 고수익 비법들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채권 양수도 하는 방법, 또 채권 양수도 기술, 질권 투자에 대한 연체 가산금리 최고 3% 제한 규정 때문에 더 이상 배당에 의해서 NPL, 부실채권 수익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분경매 3대 대박 투자법을 배워가지고 이런 채권 양수도 기술을 통해서 공유자의 지분을 분석하고 또 1순위 근저당의 숨은 비밀을 알아내고 이해관계인을 입장에서 살펴보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공유지분에서 이해관계인이 되는 법을 배우시게 되면요, 이렇게 그 큰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지분경매 기초 과정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하고 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러한 사항들을 쭉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됩니다. 이 특강도 있고요.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같은 장소에요. 서초동 여기 그 진송빌딩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여러분들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돌아오는 2월 13일 수요일 날 명절, 설 명절 끝나고 첫 수업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010-3033-9074나 010-5115-2468 제 전화번호예요. 010-5115-246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공부하는 방법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 지분경매 멘토와 저녁을 함께라는 이러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요. 1대1 개인 교습으로 그 엑기스를 그 전수시켜주는 이러한 그 방법이 있어요. 동영상 온라인 과정 6개월 과정, 우리 이 과정이 200만 원입니다. 이 동영상 온라인 강의하고요. 오프라인 강의 참석하는 특전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010-5115-2468번으로 문의 주시면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고요. 여러분들 농지 산지 가치 분석 토지개발업자 되기 요 교재입니다. 이게 오프라인 교재고요. 여기 지분경매 해법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들이에요.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나 모르겠네요. 우리 실전반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요. 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지분경매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일 특강 2월 26일 날 다음 2월 26일 날이요. 2월 마지막 째 화요일이에요. 4시
4시부터인가요? 여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제가 헷갈리네요. 잠깐 제가 핸드폰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강이 4시 반부터 있네요. 네,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2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참가 비용이 5만원이고요. 교대역 13번 출구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이런 1일 특강이 있고요. 매주 수요일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여기 300만원입니다. 요 오프라인 과정이 있고요. 온라인 동영상 과정 6개월 과정인데요. 같은 과정입니다. 지방에 계시거나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요. 이 온라인 강의 200만원입니다. 6개월 과정. 여기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등록하셔서 공부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지분경매 멘토와 저녁을 함께 이런 그 과정이 있어요. 실전반 과정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보시면은 매주 수요일 7시부터 21일까지 2월 13일 수요일 날 시작됩니다. 교대역 1번 13번 출구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곳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분경매를 통해서 지금은 교재 우리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교재 211페이지까지 오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이 교재를 통해서 또 교재에 없는 부분 첨가해 가지고요. 계속 지금은 이렇게 그 소송에 나홀로 소송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말씀드린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밴드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